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한 주 건너뛰었는데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이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만 간간히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할타 소장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떠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셔서 이 할타 소장과 함께 부산 부동산 재개발로 이렇게 투자 성공을 하는 그런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2주 만에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이번에 구입 소식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명장 5구역 소식입니다. 명장 5구역 소식인데, 명장 5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알립해서 명장 5구역이 조합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합원 수가 1033명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었다. 말씀드리고, 조합원 수 1033명, 이게 확정이냐?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인 게, 항상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다물권자들 입주권 다 날아간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로는 세대당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조합원 수 그러면 확정이 아니냐, 1033명이 조합원 수가 확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늘어날 수 있냐? 과소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구역 내에 도로 이런 과소 토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게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면 그건 늘어나냐? 조합원 명부 마감일이 조합원 평형 신청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식 인가가 나고 간평이 발표되고 조합원 평형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공지가 뜨거든요. 그때 조합원 평형 신청을 합니다. 그게 조합원 분양 신청이거든요. 자, 이분들은 지금 현재 구역 내에 조합원으로 계시지만 아직 분양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가 몇 평을 할 건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식 인가가 나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내가 몇 평을 하겠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마감이 딱 되면 그때 이제 조합원 명부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조합원 수가 정해진다 말씀드립니다. 과소 토지들 내가 도로에 뭐 똥가리들 이렇게 모아서 조합원을 등록한다. 그게 평형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여기는 조합원이 지금 현재 1033명으로 이렇게 인가가 났는데 총 세대수는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총 세대수가 2224세대 정도 된다는 거, 요거를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위치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소식이 이 명장 5구역과 친구인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마저 설명을 하고 위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소식이 안락 1구역 재개발입니다. 안락 1구역 재건축이 아니고 안락 1구역 재개발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알림이 떴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알림이 떴고, 명장 5구역이랑 안락 1구역 재개발이랑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는 조합원 수가 667명이고 여기 총 세대 수가 1535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규모가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자, 여기 이 두 구역이 지금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게 창립 총회 날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명장 5구역 같은 경우는 26년 1월 22일 날 창립 총회를 해가지고 3월 19일 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되면 입주권이 다 날아간다. 다물권자들한테 내가 매물을 샀으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빨리 등기 접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가 개최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창립 총회가 무사히 마쳐졌다 하면 이 이후로 한 달 또는 한 달 반 이 정도로 뒤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 이거를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 구역도 딱 보면 1월 22일 날 창립 총회를 해서 3월 19일 날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한 달 보름 정도 좀 지나서 인가가 딱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가가 됐고, 안락 1구역도 하루가 딱 늦은 1월 23일 날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해서 3월 19일 날 이렇게 인가가 되었다.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한번 설명드려보면 여기가 이제 요 큰 게 명장 5구역입니다. 명장 5구역이고 요 붙어 있는 게 요게 안락 1구역이거든요. 안락 1구역인데 명장 5구역 보시면 여기 명장역에서 가깝죠. 명장역에서 가깝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완전 품고 있죠. 그래서 이 명장 5구역이 입지가 좋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안락 1구역도 보시면 여기 흉내사역이 가깝죠. 그래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입지는 괜찮습니다. 입지는 괜찮은데 약간 아쉬운 게 초등학교가 명장 5구역 쪽에 있다는 거, 요게 차이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리 5구역, 당리 5구역 소식입니다. 당리 5구역 소식인데, 자, 무슨 소식이 있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요 고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을 해야죠.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게 승인이 떴다. 제 주간 부동산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학습이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면 한 번 들으면 잘 모르겠는 거,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이제는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승인 고시가 떴고 승인 날짜는 이제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이고 요렇게 이제 당리 5구역 재개발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고시가 됐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3월 18일 날 요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고 여기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당리역이죠. 지하철 당리역입니다. 당리역이고 당리역 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더샵 당리 센트리체 아파트 요 바로 밑에 있다. 요런 입지에 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명륜 재건축 소식입니다. 여기 레미안이죠. 레미안이고 조합원님과 함께 임장 한번 했습니다. 임장했고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부에 거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무슨 소식이 있냐. 철거가 이제 드디어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해체 허가 알림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동네 구청에서 철거를 해라 이렇게 알림이 떴습니다. 알림이 떴고 철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고 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안전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허가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까다로워졌고 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성면 검사도 해야 되고 성면 해체 작업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철거가 들어간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임장 영상에서 했던 말들이 뭐 논란이 됐습니다. 뭐 논란은 아니고 제가 뭐 제 채널이 그렇게 뭐 영향이 있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아닌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이 조금 많이 달렸고 그 중에 조금 다수의 뭐 다수라 해봐야 뭐 많이 없습니다.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많이는 없는데 그 댓글 중에 다수 댓글 중에 다수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임장을 하면서 왜 안 좋은 소리를 하냐? 왜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뉘앙스의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는 입지가 좋다. 입지 좋고 신축이고 브랜드 레미안이고 좋다. 좋은데 아쉬운 게 초등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다. 명륜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명륜초등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다. 조품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만약에 내가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더라도 길게 가는 것보다 이 신축발 그리고 브랜드발 요거 있을 때 요거 다 빠지기 전에 다른데 이렇게 옮기는 게 어떻겠냐. 만약에 내가 뭐 돈이 많다, 나는 그런 귀찮다, 돈 많고 그냥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살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안 옮겨도 되죠. 계속 거주해도 되는데 나는 부동산으로 계속 돈을 벌고 싶고 계속 자산을 증식하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했을 때는 신축발, 브랜드발 빠지기 전에
옮기는 게 주위에 다른데 더 좋은데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 뭐 그때 되면 더 신축이 막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입지 좋은데 더 신축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게 어떻겠냐. 실제로 그때 출연하신 그분도 비록 조합원이지만 본인도 거주를 하다가 만약에 동네럭키 이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선다 그러면 거기에 이사할 계획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명륜초등학교 가깝다.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 근처에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고 초등학교가 뭐가 중요하냐. 조품화 요즘 뭐 학생 수도 줄어들고 애들도 별로 없는데 조품화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는 조품화 안 중요해진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현실은 조품화가 중요합니다. 조품화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고 앞으로 애기들이 줄어들어서 조품화가 안 중요해질 거다. 이거는 예측이죠. 미래의 예측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미래의 예측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측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시세에 영향이 크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애기들이 줄어서 조품화가 안 중요해질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왜 다르냐? 애들이 뭐 한 명, 요즘 뭐 자녀가 없거나 또는 한 명이거나 막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더욱더 애들을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 안전한 거, 학교 가까운 거, 조품화인 거 그런 것만 갈수록 더 찾지 않겠냐. 제가 그때 댓글에 좀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생각난 김에 다시 한 번 더 이거 제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저도 구독자 많이 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런 거 저도 원합니다. 왜 안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독자들을 많이 모으고 제 채널이 조금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런 구역에 가서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아, 여기 좋다, 좋다, 좋다. 좋은 말만 해야지 그거를 영상을 본 그 해당 구역 소유자들, 조합원들이 이 유튜브가 좋다, 좋다, 좋다 하니까 기분 좋고 그래서 이 영상도 막 공유하고 여러 군데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아쉬운 점을 얘기해버렸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무리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해도 아쉬운 거 한두 개 얘기하면 그게 되게 기분 나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겠습니까?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죠. 그래서 제 채널이 그렇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안 한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 알고 있다고 무조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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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에는 제 채널 그리고 제 성격과 맞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엄궁 1구역 소식입니다. 엄궁 1구역 아시죠? 그 지하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엄궁역에 바로 연결됩니다.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엄궁 1구역인데 여기가 코롱이죠. 코롱인데 곧 분양합니다. 분양 계획이 잡혀져 있고 보시면 26년 3월 27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발표를 하고 4월 6일 특별 공급에서 4월 7일 날 1순위 이렇게 분양합니다. 그래서 곧 분양 계획이 잡혀져 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여기 3월 27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분양가가 아마 뜰 거거든요. 분양가 뜨는 걸 보고 이 분양가가 좀 괜찮다. 여기 입지 대비해서 괜찮은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양가다라고 하면 분석을 해서 제가 일반 영상에 올릴 거고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자세히 분석해서 멤버십에 올릴 겁니다. 이거 일반 영상에 이거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제 큰일 나기 때문에 멤버십에 진솔하게 그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 거 보고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망미 6구역 소식입니다. 망미 6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 있냐. 여기도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 공란공고가 떴습니다. 공란공고가 떴고 이 보시면 주민설명회 이번 주죠. 수요일 날 10시에
수영구청, 구민홀에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공람기간은 4월 13일까지입니다. 4월 13일까지 이렇게 공람기간을 거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공람기간이 끝났다, 별 문제 없이 공람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작업을 거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구역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람이 끝나고 뭐 3개월, 4개월 뒤에 구역 지정이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월 달에 구역 지정 공람이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7, 8월, 9월 이때 하반기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뭐 또 반복학습이죠. 또 반복학습을 하면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지득세 중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지득세 중과가 아닙니다. 내가 주택을 많이 들고 있다, 다주택자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시가 2억 미만이면 지득세는 무조건 1.1%거든요. 1.1%인데 구역 지정이 딱 되는 순간 바로 중과가 된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가 망미역이죠. 망미역이고, 망미역 바로 인근에 이렇게 이제 망미 6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보시면 좋은 게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의 조품마다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보면 중간에 고가도로 여기 있는데 반으로 갈라지네,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지네, 그래서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쉽죠. 중간에 이 고가도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만약에 이 두 군데 이렇게 나눠지는 게 한쪽에만 엄청 좋다. 예를 들어서 역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쪽은 멉니다. 멀고 이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쪽에 걸리면 큰일 난다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쪽에 걸릴까봐, 이쪽 동에 당첨이 될까봐 매수가 꺼려지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망미구역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 보면 학교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하철이 가깝고 이쪽은 학교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골고루 좋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비록 나뉘지만 이게 엄청난 페널티는 아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이 고가도로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고가도로 밑에 비컨 그라운드라고 또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수영구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아파트가 되면 그 상가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간에, 아파트 중간에 상가가 이렇게 돼 있다. 비록 이렇게 고가도로로 나눠져 있지만 그런 장점도 있다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설해신 4구역 소식입니다. 설해신 4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난 토요일 날 21일 토요일 날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설해신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관리처분 다 했죠. 다 했는데 여기도 뭐 좀 설계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서 관리처분 이렇게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관리처분 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말씀드리고,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도 설해신 4구역도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자, 여기 세대수가 얼마 안 되죠. 600세대, 조합원 수가 200몇십 명입니다. 조합원 수가 200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은 절대로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100명밖에 없는데 조합원 50명, 60명밖에 없는 소규모 재건축 이런 데는 그럼 조용하냐? 아닙니다. 조합원 50명, 60명밖에 없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 이런 데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데는 또 시끄럽거든요. 사람이 한 10명 모여도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게 사람인데 100명 모였다, 200명 모였다. 이게 뭐 조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대식 4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고 선착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뒤에 했습니다. 뒤에 했고 분양도 나중에 하겠죠. 예, 올해 빠르면 뭐 올여름 또는 가을 이때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착공을 먼저 한 뒤에 이렇게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고 분양을 합니다. 이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죠. 이게 왜 트렌드냐면 공사비 협상을 빨리 해서 공사비 협상을 빨리 하고 공사비 협상이 끝나면 조분가, 일반 분양가 이게 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총회 마치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 게 기본 베이직인데 요즘 이 공사비 협상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먼저 착공을 해놓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좋은 게 아니냐? 시공사에서 착공을 미리 딱 해놓으면 이미 3월 떴습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조합들 그리고 조합원들, 관계자들 보시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착공을 하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미 착공을 해서 3월 떴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다시 이 공사비 협상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소식 좀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예, 한 주 건너뛰는 바람에 소식이 좀 많았고, 좀 나름 그래도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예, 영상이 올라가는 이 오늘부터 앞으로 일반 영상에서도 자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타 소장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 보이죠? 예, 여기입니까? 예, 번호 보입니다. 여기로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많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른 영상은 이번 주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